김경률은 김건희 여사를 왜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했을까?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막식은 이전의 올림픽과는 다르게 주경기장이 아닌 파리 시내에서 개최되었다. 성화 봉송주자가 파리의 역사가 담긴 명소를 돌아가며 보여주는 특이한 형식의 개막식이었는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었다. 프랑스 혁명 때 마리 앙투아네트를 가두었던 콩시에르줄이 감옥을 배경으로 목이 잘린 마리 앙투아네트가 등장한 장면이 압권이었다. 세계인이 지켜보는 올림픽 개막식에 프랑스는 왜 섬뜩하게 목이 잘린 마리 앙투아네트를 보여주었을까? 그 정도로 프랑스와 파리 시민들에게 현대의 프랑스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한국 정치에도 중요한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천했던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2024년 1월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충격적인 발언을 한다. 총선을 석 달 앞둔 예민한 시점에 김경률은 김건희 여사를 프랑스 혁명 당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던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에 비유한 것이다. 다음 날 바로 사과를 하기는 하였지만 이 발언의 충격은 상당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에게 보낸 2024년 1월 23일자 문자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경률 회계사님의 극단적인 워딩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지만 위원장님의 다양한 의견이란 말씀에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마리 앙투아네트 비유를 극단적인 워딩이라 표현했고 한동훈 대표는 다양한 의견이라 답했다. 이틀 뒤인 1월 25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맘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큰 소리로 역정을 냈다는 지난 일은 문맥상 김경률 전 비대위원의 말이 앙투아네트 비유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김경률 비대위원은 총선을 2달 앞둔 2024년 2월 서울 마포울 출마를 포기당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왕 루이 16세의 왕비였다. 역사는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결혼을 정략 결혼으로 기록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마리 앙투아네트의 어머니는 프로이센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그동안 적대국이었던 프랑스와의 동맹 강화가 필요했다고 한다. 한편 프랑스는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와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결국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정략 결혼이 성사되었다. 프랑스 대혁명 이전부터 마리 앙투아네트는 파리 시민들의 구설수에 올랐다.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가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대리 구매하도록 한 목걸이, 스캔들이나 왕비와 스웨덴, 귀족 백작의 연문설 등이 파리 시민들에게 확산되었다. 진위 논란이 있긴 하지만 빵을 달라는 여인들에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요. 라고 마리 앙투아네트가 무심하게 말을 했다는 에피소드는 파리 시민들의 감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나타낸다. 결국 그녀는 1793년 10월 15일 사형 판결을 받았으며 다음 날인 10월 16일 콩코드 광장에서 남편의 뒤를 따라 단두대에서 참수당했다. 죽음 직전 마지막 편지글에서 마리 앙투아네트는 불행 속에서야 겨우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남겼다고 한다. 정략 결혼 고가의 목걸이, 스캔들 연문설. 시민들의 분노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어지는 스토리는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과 그대로 오버랩된다. 박근혜 탄핵과 구속이라는 역사적 경험이 있는 한국의 시민들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권력의 사유화에만 열을 올리는 윤건희 정권에 대해 언제까지 인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마리 앙투아네트의 비참한 결론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시청했는지 모르겠다. 시청했다면 콩시에르줄이 감옥을 배경으로 목이 잘린 마리 앙투아네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다. 윤건의 정권에 시간이 많지 않다.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이다. 불행 속에서야 겨우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